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담비가 여러분의 최근 관심 종목인 해운주에 대해서 개념부터 관련주 그리고 관련 정보들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그럼 가보실까요? 일단 해운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헷갈리기 쉬운 종목인 조선주와 비교하면서 해운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조선이란 배, 이 먹는 배 말고 즉 선박을 수리하고 제조하는 것을 뜻합니다. 선박의 종류는 화물선, 유조선 LNG선, 여객선 등 정말 다양합니다. 정리하자면 조선주는 선박 수리와 제조하는 기업의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해운주는요? 해운은 해상역의 운송사업 선박 대여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해운회사는 여객선이나 화물선 등을 운항하는 회사를 말하고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해운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운주가 왜 최근 관심을 받고 있고 해운주 대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해운주를 투자할 때 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운주는 고환율과 운임 상승에 힘입어서 최근 주가가 상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해운주가 포함된 KRX 운송지수는 이달 들어 6.28% 오르면서 업종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5월의 주요 해운주 주가 수익률 중에 H&M은 17.56%, 대한해운은 22.42%나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해운주가 왜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장기화입니다. 일단 1분기는 보통 해운업이 비수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운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장기화로 해운 운임이 높게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하자 해운사는 홍해를 지나지 않고 수에즈 운하를 우회해서 아프리카 항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운 운임 급등과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해운주가 재차 반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발틱 운임 지수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발틱 운임 지수는 경기 선행 지수로 꼽히는데요. 이 발틱 운임 지수, 즉 BDI 지수의 상승은 해상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을 뜻하고요. 경기 호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운주를 살펴보실 때 이 BDI를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BDI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해운주들 가운데 특히 벌크선 운행을 주로 하는 기업의 수주 증가 가능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벌크선은 석탄, 광석, 곡물, 원유 등 포장이 어려운 벌크를 운반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틱 운임 지수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해운주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중국의 철광석 수요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철광석과 석탄을 운반할 때 케이프 사이즈의 벌크선이 사용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중국의 철광석 수입이 늘어나면서 케이프 사이즈 벌크선의 운임이 급등하고 그에 따라 지수도 반등한 겁니다. 해운사는 대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업종으로도 꼽히는데요. 요즘의 강달러 환경도 해운주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답니다. 그럼 해운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해운 관련주에 대해서도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해운 관련주는 첫 번째 H&M이 있습니다. H&M은 세계적인 종합해운 물류기업으로서 컨테이너 운송과 벌크화물 운송 등을 주요 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1976년에 유조선 3척의 운항으로 시작했던 H&M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광탄선, 중량 화물선 등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2020년 4월에는 현대상선에서 H&M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속에 해운 테마가 상승하며 급등을 했는데요. 이번 연도 1분기 영업이익이 4,07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간 대비 33%나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도 2조 3,29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홍해 이슈로 인한 운임지수 상승의 영향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대한해운입니다. 1968년 설립된 대한해운은
에너지와 자원 전문 수송선사로 철광석,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재료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해상화물 운송과 해운 대리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벌크선사입니다. 이 대한해운은 주요 매출이 벌크선과 LNG선인데요. 5월 12일 기준 대한해운 주가 상승률이 무려 22.42%입니다. 다음은 펜오션입니다. 대한해운처럼 벌크선사인 펜오션은 해운업, 곡물사업, 운항지원, 해운업 사업과 선발관리업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무려 50년이 넘는 벌크화물 운송사업 경험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선박 운항과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운항지원, 해운시장 정보 제공과 선박 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펜오션은 하림그룹 계열의 국내 대표적인 벌크선사이면서도 벌크선 부분에서도 매출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펜오션은 예상보다 긍정적인 벌크와 탱커 수입성에 힘입어서 시장 컨센서스를 7%나 상회했습니다. 특히 벌크선사인 만큼 벌크 부분의 영업이익은 53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7척 증가한 240척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이런 선대 확대 효과는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에 더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흥하해운입니다. 이 흥하해운은 친환경 특수선 물류기업으로서 1919년 12월 컨테이너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서 한국의 전기선 부분 통합에 이바지한 기업입니다. 최근 해운주들이 강세를 띠며 이 흥하해운 주가 역시 큰 꿀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지주회사로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속회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있습니다. 조선 부분에서는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 조선사들 중에서 중국보다 수주가 앞선 상황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HD 한국조선해양의 종속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은 다변화된 선종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답니다. 이로 인해서 중형 석유 제품 운반선, 컨테이너 운반선, 자동차 전용 운반선 등 다양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로 인해 국제적인 선반 건조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작년보다 강한 수주세를 보여주며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실전 개선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3분기 흑전을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동사의 2분기 실적 개선폭만 확인된다면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만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선박 및 해양 플랫폼 등을 판매하는 조선해양 부분과 건축과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E&I 사업 부분으로 사업이 구분됩니다. 그중 조선해양 부분이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HJ중공업입니다. HJ중공업은 조선업과 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HJ중공업에서 조선 부분의 매출 구성은 26.75% 정도가 됩니다. 사실 건설 부분이 더 높지만 신조선, 특수선, 수리선 등의 조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해운 관련주로 선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은 종합조선 및 해양 전문회사로서 다양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이 선박 부문이 74% 정도이며 해양 특수선 부분은 26% 정도가 됩니다. 또한 고부가 가치 선박 신조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원천 설계 경제력과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한화오션은 LNG선과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조선업체입니다. 한화오션의 1분기 매출액이 2조 2,836억 원, 영업이익은 529억 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LNG선 비중 확대 등에 따라 흑자 전환했습니다. 오늘은 해운주가 왜 관심을 받고 있고 왜 주가가 긍정적이며 대표적인 해운 관련주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해운주의 긍정적 흐름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상황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길 빌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리치걸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치걸스의 담비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